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보 A 플레이봇 11번째 시간입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직접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선생님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과제 제출한 거 보고 선생님도 늦게 알았어요. 자, 플레이봇 이 왼쪽 영역을 코드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월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두 공간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코드를 보고 싶으면 왼쪽에 코드 영역에서 여기 보이시죠? 코드 열기를 누르시고 저장한 날짜를 선택하시면 한번 눌러볼게요. 코드 열기를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날짜를 누르시면 이렇게 코드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열기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코드를 수정을 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두 번째 코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잊지 말아 주세요. 코드 저장. 네. 취소 누르겠습니다. 하나 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저장하시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별도장 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여기 코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클래스룸 수업에 비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그 코드를 보고 도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오른쪽 월드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월드를 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월드 열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월드를 만약에 만드셨다면 월드 열기 들어가면 내 월드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제공하는 건 선생님 월드를 누르시면 있죠. 취소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드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셨다. 그러면 두 번째 월드 저장을 눌러주셔야겠죠. 선생님이 만든 월드는 당연히 선생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저장할 수 없다고 뜰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과제 제출하실 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 학습지 2페이지 같이 볼게요. 학습지 2페이지 보시면 코드 메뉴와 월드 메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왼쪽과 오른쪽 각각 따로 저장한다는 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11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괄호 3번 보도록 할게요. 변수와 항상 짝꿍처럼 함께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이걸 바로 연산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연산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릴 건 산술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사용하시는 덧셈, 뺄셈, 곱셈 이런 사칙 연산자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기호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더하기 기호를 보면 아주 기계적으로 숫자를 더하잖아요. 습관처럼. 컴파일러도 코드에서 만약에 더하기 기호를 만났다 그러면 앞 뒤에 데이터를 더해 줄 거예요. 빼기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곱하기 한번 볼게요. 곱하기. 우리 수학 시간에 곱하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컴퓨터는 눈치가 없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알파벳 X랑 곱하기 X랑 굉장히 얘가 헷갈려 해요. 그래서 번역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곱하기 대신에 이렇게 별표를 표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누기 연산자는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건 키보드로 타이핑하기가 어려워서 대신 슬래시를 그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맞아요. 몫은 3이고요. 나머지는 1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1이라는 나머지 이걸 구하는 연산자를 모듈러스라고 해요. 가우스가 만든 기호인데요. 기호는 퍼센테이지를 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 또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코딩상에서는 10을 나눠요. 3으로. 그러면 몫은 3이고요. 10 나머지 연산자 모듈러스 3은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자, 선생님, 이퀄 기호를 왜 2번 쓰시나요? 궁금하시죠? 여기서 별표 빵빵. 수학에서 이퀄 기호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코딩에서는 이 이퀄 기호는 오른쪽의 데이터를 왼쪽에 변수에 넣어라 라는 화살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와 헷갈리지 않도록 같다라는 뜻은 이퀄을 2번 쓰기로 약속했어요. 정리해 볼게요. A 이퀄 100은 이건 오른쪽에 있는 100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A라는 컵 또는 상자 또는 변수에 넣어라 라고 화살표의 의미이고요. 이퀄 이렇게 한 개는 대입 연산자라고 불러주세요. 자, A 이번에는 이퀄 100. 이건 왼쪽에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과 오른쪽 100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헷갈리기 시작하시면 코딩 해석이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자, 11페이지 다시 괄호 1번으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컵, 즉 변수를 요번에는 상자로 이미지화해서 표현해 놓은 거고요. A라는 변수에 숫자 데이터 50을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걸 코딩으로 표현을 하면 A 이퀄 50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변수는 항상 왼쪽에 쓰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해석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 직접 코딩해 봅시다. 플레이봇으로 갈게요. 로그인 하시고요. 4단원 산술 연산자를 오픈해 주세요. 주석은 모두 지울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서 코딩을 하신 후에 코드 영역에서 저장 버튼 누르는 거 이젠 다 아시죠?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커서를 두시고요. A 이퀄 5 하고 엔터라고 치겠습니다. 자, 뜻은 5라는 숫자 데이터를 A라는 변수에 넣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다시 두 번째 줄에 B는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엔터. 오른쪽에 3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B라는 변수에 넣어라. 자, 이번에는 C 이퀄 A 플러스 B. 자, 오른쪽에 꼭 숫자 데이터만 넣으라는 법은 없고요. 다른 변수를 쓰셔도 돼요. 해석은 A 상자와 B 상자를 더해서 C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넣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F2 눌러볼게요. 실행 버튼 F2. 어때요? 코드에 오류가 없다라고 뜨는데 근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건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C 상자에 뭐 있는지 보고 싶으시죠? 답은 8이라는 거 다 아실 텐데 자, 요럴 때 보여달라고 자, C에 있는 숫자를 보여달라라고 플레이봇한테 명령을 내리시면 돼요. 그 명령어가 바로 엔터 치고 화면을 조금 키울게요. 네 번째 줄에 커서를 두시고요. 명령어 이름은 print입니다. print라고 치시고요. 인쇄해서 보여달라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명령어니까 괄호를 열고 닫으셔야 돼요. 자, 컴퓨터 입장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컴퓨터라면 다 가지고 있는
바로 모니터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 출력이라고 부르는데 코딩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마지막 괄호 속에 여러분들이 모니터, 화면에서 보고 싶은 것을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변수 A, B, C 중에서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세 개 다 보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A, 프린트 B, 프린트 C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선생님은 지금 C가 가장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C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요걸 실제로 화면에서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F2 눌러서 실행시켜 볼게요. F2. 자, 어때요? 오른쪽으로 살짝 넘겨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출력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몰라요. 여기 출력 영역 아래쪽 보시면 플레이봇이 프린트한 명령을 보여줍니다. C라고 하는 변수에 8이 있어 라고 보여주네요. 어때요? 플레이봇 더하기 참 잘하죠? 이어서 코딩을 조금 더 할게요. 자, 3번과 4번 줄을 그대로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Ctrl C 복사하신 다음에 5번 줄에 커서 두시고 붙이기를 4번 해주세요. Ctrl V 붙이기 엔터, 붙이기 엔터, 붙이기 엔터, 붙이기. 그러면 이렇게 코딩 줄이 12번까지 늘어나고요. 혹시 복사 붙이기가 안 되는 친구는 크롬에서 실행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익스플로러에서 실행하시면 붙이기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한 이유는 산수 연산자 오늘 배웠으니까 직접 코딩해서 결과값을 보려고 합니다. 자, 5번째 줄 볼게요. 5번째 줄에 이번에는 더하기 대신에 뺄셈을 하려고 하는데 자, 빼기는 수학 시간에 연산자하고 똑같다고 했죠? 마이너스로 바꾸시면 돼요. 하이픈, 여러분들 그 백스페이스 왼쪽, 한 번 더 왼쪽 보시면 하이픈 있거든요. 이걸로 마이너스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7번째 줄 갑니다. 자, 7번째 줄은 더하기 대신에 곱셈 하려고 해요. 자, 곱셈 생각나시나요? 곱하기는 그렇죠. 별표. Shift 키 누르시면서 숫자 8을 누르시면 돼요. 별표. 9번 줄은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기호 생각나세요? 그렇죠. 슬래시 Shift 키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슬래시로 바꿔줄게요. 자, 마지막 11번 줄은 나머지 연산자, 가우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든 연산자, 기호는 퍼센테이지. Shift 키 누르시면서 숫자 5번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실행시키기 전에 우리 예상 한번 해봐요. 어떤 수가 나올지. 4번 줄은 더했으니까 8. 6번 줄은 5에서 3 뺐으니까 2. 8번 줄은 2개 곱하니까 15. 자, 10번 줄은 5에서 3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몫은 1이에요. 여기는 아실 텐데 과연 소수점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쵸? 좀 이따 확인해 봅시다. 12번 줄은 5를 3으로 나누면 몫은 1이지만 나머지는 2죠. 예, 2가 나오겠네요.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F2. 자, 오른쪽에 보이세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 나왔는데 자, 나누기 한 것만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생각보다 이 소수점의 개수가 굉장히 많죠.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이 소수점의 개수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보고 싶은 만큼 표현할 수 있고 뭐 반올림도 가능하고 한데 자, 플레이봇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만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조금 키워서. 4번, 6번, 8번, 10번, 12번 줄에 변수 이름을 선생님이 모두 다 C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도 될까요? 네, 정답은 됩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변수 안에 데이터가 변한다, 수시로 변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3번 줄 볼게요.
자, 3번 줄에서는 C라고 하는 변수에 8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 순간에는. 그래서 이걸 출력하면 8이 되고요. 자, 5번 줄로 갈게요. 이번에는 A에서 B를 뺀 값을 C로 넣으래요. 그러면 8이 들어있던 그 순간에 이 데이터가 밀려나가고 새로운 데이터 2가 C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8에서 2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면 6번 줄에서 2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7번 줄에서 보시면 A와 B를 곱한 값을 C에 넣으래요.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C에 2가 들어 있었는데 이 2를 밀어내고 15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은 이 코드에서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모두 C라는 변수의 이름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고요. 여기까지 코딩 하시고요. 왼쪽에 코드 저장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검사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